은퇴 후 책 대신 걱정을 펼치다. 60대들이 털어놓은 현실 생계에서 시작된 이야기. 은퇴 얘기만 나오면 괜히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다. 젊을 땐 언젠가 오겠지라며 먼 미래처럼 생각했는데 막상 은퇴가 눈앞에 다가오면 마음이 이상해진다. 앞으로 몇 년을 살아야 하는지, 그동안 모아둔 돈이 얼마나 버텨줄지, 내 몸은 예전처럼 움직여줄지. 숫자로는 답이 나오지만 감정은 숫자처럼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얼마 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은퇴자들이 책 대신 삶의 고민을 펼쳐놓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60대들이 책 속 문장보다 내일 당장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가 더 절실한 단계라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묘하게 마음이 아렸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닥쳐올 현실이기 때문이다. 은퇴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겐 먹고 사는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겐 쓸모와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순간이 된다. 그래서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바뀌는 사건에 가깝다. 그럼 이 변화 앞에서 우리는 뭘 대비해야 할까? 또 이미 은퇴한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까? 이 글에서는 은퇴 후 삶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여러 사람이 겪은 실제적인 고민과 대응 방식을 사례 3가지로 나눠 이야기해 보려 한다. 너무 딱딱한 조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경험을 옆자리에서 듣는 듯 편안하게. 은퇴 후 가장 크게 흔들리는 3가지 돈건강 역할. 은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이 3가지로 모인다. 돈 예상보다 오래 사는 시대, 그런데 준비는 예상보다 짧다. 건강 시간은 많아졌는데 몸은 예전만 못하다. 역할 직장인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질 때 찾아오는 공허함. 이 3가지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얽혀 있다. 돈이 부족하면 스트레스가 생기고 스트레스는 건강을 흔들고 건강이 흔들리면 새로운 역할이나 취미를 시작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은퇴 후 삶은 사실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의 싸움에 가깝다.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생생하게 들여다보자. 사례 1. 경비라도 해볼까? 35년 직장 생활 후 다시 1년 단위 계약직이 된 62세 정남호 씨. 정남호 씨는 35년 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했다. 은퇴 후 아내에게 첫 월급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퇴직금을 보여줬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본 뒤 표정이 굳어졌다. 이 돈으로 25년을 산다고요? 둘이 커피 한 잔만 마셔도 10,000원이 훌쩍 넘어가는 시대였다. 그때부터 그는 노후를 위한 일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처음엔 경비직을 알아봤다. 노동 강도는 생각보다 높지 않았지만 진짜 문제는 1년 단위 재계약이었다. 직장에서 35년을 버틴 사람에게 1년마다 다시 뽑을지 말지 판단받는 느낌은 꽤 무거웠다. 괜히 서러웠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불안한 고용 안에서 살아야 하나 싶어서요. 결국 그는 작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업을 시작했다. 돈은 크게 벌지 못했지만 자신이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감각이 생기면서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 정남호 씨의 결론. 돈이 목적이면 단기 일자리라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됨.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느냐는 감각. 작은 부업이라도 자기 주도로 할 수 있으면 삶이 훨씬 안정됨. 사례 2. 난 건강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체력이 먼저 무너진 58세 김하영 씨. 김하영 씨는 평소에 씩씩한 성격으로 유명했다. 정년이 다가오니 주변 사람들은 당신은 은퇴해도 걱정 없다. 힘도 좋고 기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며칠 쉬다가 동네에서 시간제 근로를 하려고 하니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다. 허리가 아팠다. 밖에 잠깐만 나가도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예전엔 하루 종일 움직여도 멀쩡했는데요. 이상하게 힘이 안 나더라고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은퇴 후 계획이 통째로 흔들렸다. 일을 하려고 해도 몸이 받쳐주지 않고 집에만 있으니 우울감이 올라왔다. 결국 그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실버 체력 프로그램을 꾸준히 다니기 시작했다. 몇 달 후에는 일주일에 3번은 근로활동을 해도 버틸 만큼 체력이 회복됐다. 그리고 의외로 이 체력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서
사회적 고립감도 크게 줄었다. 김화영 씨의 결론. 은퇴 후 돈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건 기초 체력. 건강이 잡혀야 자기 삶에 대한 선택권이 생김.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면 관계 건강 리듬이 동시에 회복됨. 사례 3. 회사 이름 떼고 나니 난 누굴까? 역할 상실감에 흔들린 64세 박선우 씨. 박선우 씨는 평생 영업부에서 일하며 사람 관리의 달인으로 불렸다. 그런데 은퇴 후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명함에서 회사 이름을 떼고 나면 나는 무엇으로 소개해야 하지? 회사가 자신을 규정해주던 시절에는 몰랐다. 은퇴 후 갑자기 직업 없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붙자 스스로가 작아진 느낌이 들었다. 그는 친구 모임에서도 말수가 줄었다. 행복해야 할 은퇴가 오히려 외로워졌던 것이다. 하지만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독서 토론 모임에 우연히 참여하게 됐다.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걸 보며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아, 난 여전히 사람을 연결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 이후 그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시니어 대화 리더 역할을 맡게 됐고 매달 12회 모임을 이끌게 됐다. 돈이 되는 활동은 아니었지만 그는 어떤 일보다도 이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다시 나만의 명함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박선우 씨의 결론.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역할을 찾는 일. 직업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이유를 찾으면 삶의 리듬이 살아남. 커뮤니티, 봉사, 취미 모임이 역할 회복에 큰 도움을 줌.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5가지 현실적인 조언. 세 사례를 통해 느낄 수 있듯 은퇴는 돈을 얼마나 모았는가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다음 5가지는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핵심이다. 일돈은 줄이는 구조보다 흐름을 만드는 구조가 더 중요하다. 월 2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가 마음을 훨씬 안정시킨다. 경비, 배달, 단기 아르바이트, 온라인 판매, 지역 강의 등 작은 수입도 의미가 있다. 이 건강은 은퇴 직후 몇 년이 승부다.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체력이 은퇴 후 20년의 삶을 사실상 좌우한다. 운동은 해야지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기술이다. 삶내가 어떤 관계망 안에 있는가가 정신 건강을 결정한다. 혼자 있으면 불안과 무기력이 커진다. 동호회, 도서관 프로그램, 평생학습관, 자원봉사단 등은 매우 중요한 삶의 안전망이다. 사직업 정체성이 사라지면 자신이 텅 비게 느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 감정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다음 정체성을 가볍게라도 만들어보는 것이다. 오은퇴는 끝이 아니라 2번째 삶의 시스템 구축이다. 동건강관계의 균형을 스스로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마음이 훨씬 편해진다. 마무리. 은퇴 후 걱정을 펼쳤더니 길이 보였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한 번쯤은 새로운 시작을 맞는다. 은퇴는 그중 가장 큰 변화이지만 동시에 가장 다시 짜볼 만한 기회이기도 하다. 책 대신 걱정을 펼치며 시작하더라도 괜찮다. 중요한 건 걱정 속에서 길을 하나씩 발견해가는 과정이다.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고 그 길 위에는 우리가 다시 만들어갈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이 있다. 당신의 2번째 인생은 아직 쓰이지 않은 책과 같다. 페이지를 넘길 용기만 있다면 그 안에는 얼마든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